안녕하십니까. 시네마자키 김태훈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연인보다도 더 많이 만나야 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친구되겠습니다. 친구. 자, 옛 성인들은 이 두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한 명의 스승이 있다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남겨주시긴 하셨습니다만 현실에서의 친구란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친구와 그 사고를 무마하는 친구, 이렇게 이분법적 구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친구들끼리 술을 한잔 한다 할지라도 술 먹는 친구 따로 있고 술값을 계산하는 친구 따로 있고 누군가 시비가 붙어도 시비를 거는 친구 따로 있고 뒷수습을 하는 친구가 따로 있기 마련이죠. 자, 이러한 친구들 간의 이분법적 관계를 가장 현명하게, 가장 극렬하게,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몇 편의 영화가 있으니 오늘 시네마자키는 친구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이 몇 편의 영화를 통해 내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영화 들어갑니다. 나쁜 녀석들. 두 명의 형사가 출연하는데 유명한 윌 스미스의 이름은 기억을 합니다만 또 다른 형사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악당들을 무찌르는 멋진 형사들로 출발합니다만 갈등은 오히려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영화 상영 내내 보여주게 되죠. 급기야 윌 스미스가 친구의 여동생 손을 잡고 어깨에 손 올리고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는 이 장면. 결국 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친구 관계는 이상한 로맨스에 휩싸이게 되면서 갈등 구조로 증폭이 돼 나갑니다. 이런 상황은 영화 속에서 큰 갈등 요인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만약 현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스치는 바람만으로도 여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는 천하의 바람둥이 친구가 내 여동생을 넘본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대다수는 친구보다는 가족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윌 스미스는 친구의 우정을 배신하고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친구보다는 가족을 더 아끼고 친구보다는 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의 알량한 우정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리셀 웨폰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솔찬히 벌었습니다. 5편이 나오기에는 주인공들의 나이가 조금 들어버렸지만 또 누가 합니까? 영화사에서 수익금이 딸리면 5편을 만들어낼지. 뭐 어찌됐건 1편부터 4편까지 영화 속에서 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두 명의 주인공 멜 깁슨과 데니 글로버. 극 중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영화를 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주인공들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1편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보여집니다. 멜 깁슨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한 남자를 설득하려는 장면이 있죠. 대부분의 형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래? 응? 살아볼 만한 것이 인생이야. 모든 걸 용서할게. 자살만 하지 마. 하지만 우리의 멜 깁슨, 힘들어? 나도 힘들다. 같이 가자. 수갑을 찬 채로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형사 데니 글로버. 물론 이 당시에는 4편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예감을 얻게 되죠. 저 친구 때문에 영화 끝나는 내내 고생 좀 하겠구나. 두 사람의 다정한 친구 관계처럼 보여졌던 영화지만 막상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한 명은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또 한 명은 그 사고를 수습하느라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반까지 러닝 타임을 소비하게 되는 영화가 바로 리셀 웨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영화 한 편 알려드립니다. 델마 루이스. 여성 2명이 등장하는 버디 영화였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는 페미니즘을 버디즘으로 심화시킨 멋진 걸작이다 라고 평가합니다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2명이서 벌이는 행동들은 반사회적이며 생각하기도 무서울 만큼 무지하게 큰 사고를 치고 다니죠. 심지어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사고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트럭 운전사에게 몇 마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가족의 생계가 달린 자식이 7이나 될 것 같은 이 트럭 운전사의 트럭을 폭파시켜버리는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친구들이 있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친구 2명이서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인 하비 케이트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지만 여성들은 그 손길마저 거부한 채 자기 차도 아닌 남의 차를 타고 계곡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자신들의 인생이야 자신들의 몫이겠지만 차를 잃어버린 차주인의 심정은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차에서 내려서 뛰든지. 자, 또 하나의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속에서 친구 관계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나 선후배의 관계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영화가 성룡의 실질적인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취권이 아닐까요? 남자 둘, 더군다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한 시브와 제자의 관계.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따뜻한 온정을 기대하진 마십시오. 어린 시절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아버지가 이야 하나도 안 뜨거워 들어와 했을 때 그저 믿음 하나로 탕속에 몸을 담그는 순간 난생 처음 겪게 되는 그 당혹감. 우리는 그때 이미 세상에 믿을 남자 없구나, 아버지마저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인생의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영화 취권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놓고선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시브. 결국 무술을 배우긴 배웁니다. 하지만 그 무술의 결과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은 제자고 시브는 그냥 쉬고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교훈. 두 사람의 친구가 있으면 한 사람은 항상 손해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손해를 통해 인생을 날로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친구 관계가 과연 아름답습니까? 버디 영화는 남자의 의리에 관한 영화라고 어떤 몰상식한 평론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쳐다본 버디 영화는 술만 마시면 온갖 진상의 술주정을 부리는 친구가 있고 반드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수습해주는 친구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 같은 돈 빌려주는 친구 따로 있고 그 돈 가져가 잠수 타는 친구 따로 있다는 현실에서의 상징적인 또는 직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응? 동준아, 카드값 안 갚아도 된다. 웬만하면 돌아와. 친구들이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시네마 자키 김태훈이었습니다.